이 여사님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낮췄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이 평수는 안 나간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모두가 선호하던 평형대였습니다. 그때는 이 평수가 최고였습니다. 투자 가치도 높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 집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평형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가진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막상 팔려고 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10년 전에 큰 평수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넓은 거실, 방도 4개나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여유롭게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이제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비었습니다. 쓰지 않는 방만 3개입니다. 그런데도 관리비는 매달 나갑니다.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난방비는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니까 금방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평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관리하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모두가 탐내던 평형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짐이 되었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춰서 1년 만에 겨우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가족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셋, 넷이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조부모님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가 필요했습니다. 방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 부부와 자녀 한둘입니다.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빨리 독립합니다. 대학 가면서 나가고 취직하면 완전히 독립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삽니다. 결국 부부만 남습니다. 한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를 생각해서 큰 집을 샀는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산 시간은 10년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머지 수십 년은 부부만 넓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로 샀더라면 지금 더 편했을 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큰 평수는 모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입 가격만 비싼 게 아닙니다. 관리비, 난방비, 냉방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 선생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큰 평수 아파트에 사십니다. 현역일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고정비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관리비만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겨울 난방비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재산세도 상당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매물이 안 나가니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집은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지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를 선택합니다. 굳이 쓰지도 않을 방을 위해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셋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집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이 필요했고 손님방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드뭅니다. 만나려면 밖에서 만납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집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 굳이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 선호됩니다. 최 여사님은 이것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넓은 거실이 있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손님방도 1년에 열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위해 관리비를 내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사치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넷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큰 집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이방저방 오가는 것도 힘듭니다. 넓은 공간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큰 평수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넓은 집은 너무 쓸쓸합니다. 청소하기도 벅찹니다. 안방에서 거실까지 가는 것도 멀게 느껴집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듭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매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큰 평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고 외롭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큰 집이 좋아 보였지만 노년에는 짐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평형대가 위험할까요? 일반적으로 40평을 넘어가는 대형 평수입니다. 특히 50평이 넘는 초대형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평형대는 과거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투자 가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큰 평수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해도 안 팔린다고. 시장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요가 늘고 있는 평형대도 있습니다. 20평대 중반에서 30평 초반입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살기에 적당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관리하기 쉽고 비용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중년층도 자녀 독립 후 이 평형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평형대의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잘 유지됩니다. 금매가 나와도 금방 거래됩니다. 반면 대형 평수는 거래 자체가 뜸합니다. 나와도 몇 달씩 안 팔립니다. 가격을 크게 낮춰야 겨우 팔립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층은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큰 평수가 좋다고 믿으십니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상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형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만큼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팔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면 영영 못 팝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정 가격에 내놔야 합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품은 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족 묶음도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용도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를 임대로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방 하나를 세 놓는 것입니다. 수입도 생기고 관리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새로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평형대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크기보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도 관리할 수 있는 크기인지 고려하십시오. 10년, 20년 후에도 팔 수 있는 평형대인지 생각하십시오. 큰 집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비용도 적게 들며 나중에 팔기도 쉽습니다. 유동성 있는 평형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상식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것이 나중에도 인기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경제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수요가 사라지는 평형대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장의 변화를 읽으십시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